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전 같은 리허설을 마지막으로 내일 정상회담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담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간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은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걸 시작으로 오후 6시 30분 공식 만찬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수행원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상징적 국가수반인 김영남도 포함됐습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외교와 대외 분야 실세들은 물론 남북 군 수뇌부 4명이 마주 앉게 됩니다. 한미군 당국은 내일 하루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해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학교 교실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발표하자 검찰은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김모 씨는 한 씨가 대학 동창인 자신에게 잘못 보낸 문자를 받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최종 리허설을 포함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남북 정상이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MBN 뉴스팔은 오늘부터 남북 출입국 사무소가 보이는 이곳 도라산에서 여러분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두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느냐 하는 거겠죠. 이건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예정이 없던 갑작스러운 발언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일산 킨텍스에 차려진 메인 프레스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송지원 기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 비핵화 의제는 내일 단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은 오전 11시 이곳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임 실장은 예정에 없던 발언을 보탰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실무진이 미리 의제를 좁히고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내일 단판으로 남북 정상이 결정해야 할 몫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합의하는 비핵화 수준에 따라 발표 형식과 장소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좀 정식에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서명에 그칠지 또는 실내에서 간략하게 발표하게 될지 아직 남아 있고요. 브리핑 이후 임 실장은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정상회담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공식 수행원 7명 가운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장하성 정책실장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양측 정상 대리인까지 나서 사진 촬영 위치와 방향까지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또 내일 역사 현장을 취재할 판문점 프레스센터 점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아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이란 이름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내일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합의 내용에 따라 행사 형식과 장소를 다르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뭔가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건물 사이로 걸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군사분계선 위에서 기다리다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악수 시간은 내일 아침 9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9시 40분쯤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인 판문점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습니다. 환영식에서는 군 의장대 사열을 받고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양 정상은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1층에서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을 한 뒤
10시 30분 2층 정상회담장에서 회담을 시작합니다. 1차 회담을 마치고 양측은 별도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 오후에 판문점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한 뒤 두 정상은 평화의 집으로 가 2차 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이 종료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 6시 30분에는 양측 수행원이 모두 참석하는 만찬이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열립니다. 만찬 이후 마지막 일정인 환송 행사에서는 하나의 봄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표현한 영상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나누게 될 우정과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인도 느낄 수 있는 회담과 공식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또 하나의 큰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할까 하는 거죠. 북측은 여전히 확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리설주가 깜짝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남북 정상회담 참석 여부는 하루 전인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청와대는 협의 중이며 참석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후에 혹은 만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더라도 오후 친교 일정이나 만찬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행보로 볼 땐 부인 리설주의 동반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지 리설주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붙였고 지난 14일에는 리설주가 중국 예술단 공연을 홀로 관람하는 등 독자 활동까지 나섰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 차원에서 리설주 여사의 동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막판까지 리설주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 특유의 외교 전략이란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리설주가 깜짝 등장할 경우 음대를 졸업한 김정숙 여사와 음악이랑 공통분모를 둔 남북 퍼스트레이디의 소통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내일 예상대로 북한의 대남, 외교, 국방 실세들이 총출동합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상징적 국가수반인 김영남까지 다 포함됐으니까요. 초호화 수행단의 배경,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우리 땅을 밟는 북한의 대표단은 모두 9명. 예상대로 대남 담당자인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그리고 외교 분야에선 리수용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포함됐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사단으로 방남했었던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희 국가체육지도원장도 추가됐습니다. 북한은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이번 수행단 동행에 대해서 북측의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남은 북한의 헌법상 공식적인 국가 수반으로 실제로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우리 대통령과 독대를 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수반인 김영남을 수행을 같이 함으로써 공식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회담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실질적 2인자이자 선전선동부를 맡은 김여정과 문화체육 담당자인 최희가 포함되면서 정상 간 의제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와 외교를 넘어 문화체육 교류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측 수행원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포함되면서 우리 측도 이와 결을 같이 할 정경도 합참의장을 추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박영식 인민무력상까지 있으니 내일 회담장엔 남북 군수내부 4명이 총출동을 하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우리 측 수행원 명단에 군인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도 카운터 파트너인 박영식 인민무력상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수행원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전격 포함됐고 우리도 정경도 합참의장을 추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에 합참의장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 군수뇌부 4명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군사적 조치들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북군 수뇌부 간 한라인 설치가 거론됩니다. 양국군 지휘권을 가진 최고 수뇌부들 집무실에 직통전화를 설치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인 DMZ 내 박격포 같은 중화기와 감시소초인 GP철수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특히 그 남북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신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지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경우 NLL 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내일은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더불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겠죠. 저런 최전방부대의 이수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확성기 방송이 멈췄으니 조용하겠네요. 북한 측도 확성기 방송을 껐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군사 분계선에서 2km가량 떨어진 최전방 백공부대 GOP 초소 바로 앞입니다. 철책 너머로는 북녘땅과 비무장지대가 모두 보이는 지점인데요. 원래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메아리쳤던 곳이지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에 북측도 방송을 중단하면서 며칠째 조용한 상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은 한미 연합훈련도 일시 중단됩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독수리 훈련이 오늘 끝났고 키 리졸브 훈련도 내일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곳 최전방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인 이른바 GP를 공동으로 철거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160여 개의 북한 초소와 60여 개의 우리군 초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양측 모두 GP의 기관총과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해온 만큼 이 또한 모두 철거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철원 백골부대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내일 두 정상의 만남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산책 시간입니다. 두 정상이 둘만의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때 함께 군사분계선 위에 소나무도 심고 평화도 기원할 겁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숲길 사이에 수백 마리의 소를 나눠 실은 트럭이 차례로 들어서더니 유엔사 건물 뒤쪽을 지나 북으로 올라갑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방북길로 유명한 이른바 소떼길입니다.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떼길은 내일 20년 만에 평화의 상징으로 재현됩니다. 두 정상이 내일 오후 군사분계선 근처 소떼길에서 함께 나무를 심기 때문입니다. 기념식 수목은 1953년생 소나무로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으로 심고 한강수와 대동강물을 각각 줄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은 또 군사분계선 표식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도 이어갑니다. 도보다리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판문점 습지위에 만든 다리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확장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역사의 현장을 함께 찾는 자체가 평화와 협력, 번영의 시대를 맞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는 이미 내외신 기자들로 만원입니다. 전 세계 360개 언론사 3,0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요. 현장 분위기를 연장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2018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 센터.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입장을 시작했고 덩달아 출입구의 경호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등록한 언론사는 내외신 360개사, 총 2,850명입니다. 회담 당일 현장 등록할 취재진까지 포함하면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통합 브리핑룸은 거의 다 찼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달하려는 외신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Relations. So maybe we'll see some more, declaration of future peace. Maybe, if this goes well, then it's a good start for a longer process. 메인 프레스 센터 한편에는 분단의 아픔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자리 잡았습니다. 견학을 온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원은 진지한 눈망울로 이산 가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회담 내용을 판문점에서 메인 프레스 센터까지 빠르게 전달할 우리 5G 이동통신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일산 메인 프레스 센터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메인 프레스 센터엔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석학들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고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앞두고 구체적 해법들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놓고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비핵화가 이뤄지는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핵무장을 하려는 국가들은 안보 불안, 체제 불안 때문에 한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저는 제시하기를.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e has been consistent, even from childhood, to make his people rich if price is right. That means he has, in that sense, he has a sincerity. 북한에 대한 보상책으로는 국제적 경제 제재의 단계적 완화와 미북 수교 등의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반면 비핵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is possible because it goes against long-term interests.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어떻게 합의문에 담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맞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9시엔 통일대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일대교는 지금 전 세계 취재진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벌써부터 진을 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준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기 파주시의 통일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지금은 다소 쌀쌀한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3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곳 통일대교 주변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관문으로 불리는 통일대교는 판문점으로 가는 최북단 길목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통일대교를 건너 9km, 차로 10분만 달리면 판문점에 도착합니다.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로를 거쳐 아침 7시쯤 이곳 통일대교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통일대교까지는 65km 거리로 판문점 도착까지는 1시간가량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장을 생중계하려는 세계 주요 외신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고 취재 열기 역시 뜨겁습니다. 통일대교 주변 3km 구간에는 한반도 기가 내걸렸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염원이 느껴집니다. 20년 전인 1998년에 개통된 통일대교는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할 때 처음 사용됐는데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일대교를 통해 평양으로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는 입주 기업들이 인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다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 남단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남북의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나이 차이가 31살이나 납니다. 자기 아들보다도 2살 어린 김 위원장과 만나는 문 대통령. 서로 성격이나 스타일들도 많이 달라 보이죠. 두 정상 그런데도 잘 통할까요? 오태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되 결심이 서면 꿋꿋이 밀어붙이는 성격으로 보수 진영의 공격에 아랑곳 않고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에서 잘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의 평가처럼 솔직하고 대담한 면모를 지녔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국제사회 맹비난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화적인 신년사를 비롯해 비핵화까지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의 승부사적 결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족의 존엄과 기성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두 정상은 스타일이 상반되는 데다 31살의 나이 차이만큼 회담장에서 서로 이야기가 통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어린 나이부터 스위스에서 유학해 개방적인 데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룬 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김정일 위원장은 홈그라운드여서인지 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더 늘리자고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남쪽으로 내려오는 아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떨까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농담을 던지며 호방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하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북한에서 금기시하는 탈북자란 표현도 사용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시장이라든가 탈북자들도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 소식이나 이번에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7년 뒤 다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여유 있는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차라리 시간 공들여서 편안하게 앉아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하루 더 묵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즉석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손님을 맞았던 아버지와 달리 손님으로 남쪽을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교통사고의 사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북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조심하는 게 느껴지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역을 찾았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중국인 사상자 이송용 특별 열차에 직접 올라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는 4월 25일 밤 평양역에 나가시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국인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전용 열차를 떠나보내셨습니다. 이 열차에는 북한 노동당 관계자와 의료진까지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애도와 사과의 뜻을 담은 위로 전문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위로 전문에는 중국 동지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깊이 속죄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표현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혈맹에 준하는 수준까지 복원되었음을 대내외에 보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앞서 김 위원장은 교통사고 다음 날 곧장 주 북한 중국 대사관을 위로 방문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는 북중 관계의 급속한 개선 분위기 속에 이번 사고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리 좀 더 설레죠. 특히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내친 김에 통일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김혜지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반긴 건 실향민들입니다.
서로 고향 방문이라도 하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매번 다른 꿍꿍이를 숨겨뒀던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그 북한 정권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런 저기를 응해줄지, 근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도 남북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많이 일제시대부터 많이 겪어온 사람이라서 하루속히 참 전쟁이 없는 통일이 돼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계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풀릴지 안 풀릴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 취업난이 더 큰 관심사입니다. 친구들도 막 남북 정상회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취업 문제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민들입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내일 교과서 대신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통일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며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마다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은 내일 오전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모습을 학교 TV를 통해 시청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 등 9개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TV 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학생들은 들뜬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걸 처음 보게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사실 친구들이랑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뤄질 이번 TV 시청은 연간 8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러다가 통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런 농담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지난 2000년과 2007년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 TV 시청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른 기대감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오를 만찬 메뉴가 벌써부터 인기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스위스 감자전부터 만찬상에 오를 술로 알려진 면천 두견주는 이미 품절 사태를 맞았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감자를 채칼에 갈고 베이컨과 함께 프라이팬에 굽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 접시에 담아 치즈를 뿌리면 고소한 스위스 감자전이 완성됩니다. 튀기듯이 구운 그 감자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양이 한국의 전과 유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스위스라는 점을 고려해 만찬 메뉴로 선정된 요리.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음식입니다. 건배주로 선정된 면천 두견주와 문배술. 면천 두견주는 벌써부터 품절 사태입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문배주를 샀었거든요. 두견주는 가족들끼리도 이제 같이 마시기에도 되게 편했던 그런 느낌. 밀려드는 주문에 해당 업체 사이트는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 다운됐어요. 하루 접속이 많아가지고. 이틀 동안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했어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만찬에 오를 메뉴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8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 많이 불렸던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 혹 기억하십니까? 택시를 타고 서울과 평양을 자유롭게 오갈 날을 기원한 노래인데 당시엔 택시 요금이 5만 원이라고 불렸었죠.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정설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 실제 택시기사였던 조재영 씨가 가사를 쓰고 가수 신영원 씨가 노래를 부른 대표적인 통일 가요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서 이렇게 오고 가지도 못하는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담았죠. 그래서 택시 타고 자유롭게 평양을 가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노랫말에는 평양까지 택시 요금이 5만 원인데요.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평양까지 가보겠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개성과 평양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타나고 1시간 만에 통일대교에 다다릅니다. 안타깝게도 택시로 갈 수 있는 곳은 이곳 통일대교가 끝인데요. 택시 요금은 5만 5천 원이 조금 못되게 나왔습니다. 평양까지 간다면 택시 요금은 얼마일까? 서울역에서 통일대교로 간 뒤 개성을 거쳐 평양 개성 고속도로를 타면 총 250km 정도 됩니다. 이 경우 택시 요금은 23만 원 정도. 택시기사로서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봤는데 통일이 되면은 평양, 신우주, 개성 다 가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MBN 뉴스 정상임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기각했는지 묻자 검찰은 기각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좌관이 받은 500만 원이 김 의원에게 건너갔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통신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장이 법원까지 가지 못하고 검찰에서 기각된 것에 대한 불만을 소환조사라는 말로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 사항이라며 보안이 생명인 강제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경찰이 공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영장도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진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불협화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람은 한 씨가 자신에게 잘못 보낸 문자를 보고는 돈을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임성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 경공모 회원인 성원 김모 씨 사이에 오간돈은 잘못 보내진 문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낼 문자를 성원 김 씨에게 잘못 보냈다는 겁니다. 한 씨가 김 씨에게 보낸 문자는 생활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김 씨는 한 씨가 자신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500만 원을 건네려 했습니다. 한 씨는 수차례 거절했지만 지난해 9월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 간의 거래를 가지고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을 협박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런 주장이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죄를 감추기 위해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보좌관 한 씨를 불러 두 사람 사이의 오간돈의 정확한 성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대입니다. 드루킹 김 씨가 경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최초 계약자는 드루킹이 아닌 경공모 회원인 40대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공모의 핵심 인사로 지금도 텔레그램으로 회원들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 출판단지에 입주한 건 2014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무실 계약자는 드루킹 김모 씨가 아닌 경공모 회원이었던 40대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경제 관련 이런 모임도 좀 하고 본인들의 어떤 정보지 같은 것도 서로 발간을 해서 이렇게 배포하고 싶다. 근데 당시 이제 추초 계약은 김 씨가 한 거고. 김 씨는 사무실 계약을 담당할 만큼 경공모 내에서도 높은 신분으로 추정됩니다. 드루킹 사건이 보도된 뒤 김 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연락에 아무 말 없이 끊는가 하면 주변 이웃들도 김 씨를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알고 있는데. MBN 취재 결과 김 씨는 경공모 회원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계속 접속하는 등 물밑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공모의 격리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여기는 서울 MBN 스튜디오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정선의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 갱도에서 발파 작업 중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윤규란 기자 연결합니다. 윤규란 기자, 구조작업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정선군 한덕철광 신예미광업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이곳 갱도에서 발파 작업 중 30톤가량의 돌덩이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돌무더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매몰된 63살 서모 씨는 조금 전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지만 방금 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고 지점은 갱도 입구에서 5km를 들어간 뒤 수직으로 550m 지점이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갱도가 비좁아 중장비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고 길마저 구불구불해 마음처럼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첫 신고 당시엔 14명이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8명은 매몰 직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한덕철광은 우리나라 유일한 철광석 생산회사로 현재 근로자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 한덕철광에서 MBN 뉴스 윤규란입니다. 한국GM노사가 체결한 2018년 임금 단체 협약 교섭 잠정 합의안이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한국GM노조에 따르면 오늘까지 치러진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결과 1223명이 67.3%의 찬성으로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돼 예정대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하겠고 오전 9시쯤에는 11도 선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에는 23도 선을 가리키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파주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인천과 강원, 충남 지역에서도 오전과 밤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날은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한낮에는 23도를 가리키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 한때 구름이 많겠고 일시적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랐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강릉의 한낮 기온이 17도 선으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약 13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을 지나 판문점으로 가겠죠. 비핵화부터 종전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만큼 실망도 클까요? 내일도 돌아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